테마주들만 춤추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또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좀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 주는 어떤 점을 보고 달려가 봐야 될까요? 오늘은 주제로 잡았습니다. 보시죠. 코로나19 전 세계로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들여다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3월의 마지막 주이자 4월의 시작이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만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미국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 모두 다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옆에 살짝 노란색을 띠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인데요. 빨간색 라인,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지난 목요일 터치가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여지없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도 3일 천하로 끝나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우리 증시까지 좀 반영이 되는데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증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또 코스닥은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세입니다. 여전하고요. 전 세계 확진 환자는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4만 명에 육박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마주들 쪽으로의 자금 쏠림은 활발하고요. 현재도 거래대금 톱10 가운데서 절반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시젠 같은 경우는 186%대의 급등, 그리고 수젠텍이나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200% 이상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또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죠. 주간장 시점 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먼저 지수 밴드부터 설정해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번 주 코스피는 1600에서 18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와 3천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경색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미 의회가 재정 정책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포 심리가 완화되며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짧은 기간 내에 반등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주 주식시장이 큰 폭 반등한 만큼 이번 주에는 추가 상승 동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하이힐드 스프레드, 테드 스프레드, 달러 인덱스 등이 고점 대비 완화되었지만 레벨은 여전히 낮지 않아 신용 위험에 대한 불안 요인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신용 경색 위험과 경기 침체 위험이 진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투자 등급 회사채 매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위아래로 조금씩 열어두셨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시장을 움직일 만한 핵심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네, 지난주 미국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328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로 급증했는데 연준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가 이번 주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부양책을 지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권한 바가 있습니다. 연준이 예고한 기업 대출 지원인 메인 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메인 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 이건 뭔가요? 이게 만약에 발표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난주 미 의회가 가결한 부양책 패키지에 연준이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천억 달러 이상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를 활용해서 4조 달러대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동되면은 시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전판 역할 호재가 될 것이다. 강력한 부양책 일환 가운데 하나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눈여겨볼 만한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지역별 코로나19 확대 축소를 극명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주요 지표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급락을 예고하고 있고 중국의 지표는 빠른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봐주셨고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관심 갖고 계세요? 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그동안 성장에 대해 부여했던 프리미엄을 급속하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제자리로 회귀한 상황에서
기존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확대된 시점입니다. 기존 주도주인 TMT는 코로나19로 오히려 성장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 패턴 변화와 원격 진료 허가, 공장 자동화, 재택근무 실시 등과 같은 각국의 정책이 언택트 테크 서비스를 가속화시키고 IT 컨버전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TMT에 대한 장기 유효 수요 전망이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TMT가 테크, 미디어, 텔레콤이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목을 골라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토픽도 있으세요? 현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음. 대형주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장 지금 현재 지수가 1660선 라인대니까 밴드가 1600에서 1800, 그러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부분 집중하고 있고요. 또 이 월초이니만큼 발표될 만한 경제 지표들, 제조업 지표 유난히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서는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보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과는 먼저 최근 시장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막판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분봉 차트 보고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 막판 30분 만에 그동안의 움직임을 모두 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저점 부분에서 마감이 됐고 국내 증시에서도 한 2시 이후 되면은 막 출렁거림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매도 차익이 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겠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좀 급등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의회를 통과를 하면서 오히려 좀 추가 모멘텀이 좀 이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차익 매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 나오는 매물 이런 것들이 좀 장 막판에 변동성을 좀 키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또 선물 시장하고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점심 구간에 또 이제 한참 하락을 또 하다가 막판에 또 끌어올리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또 미국 시장이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장 종료 시간 부근에서 또 올라갔던 이유는 또 뭐냐면은 미국 행정부의 이제 부양책이 하원에 통과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올랐다가 막상 또 장 시작하니까 또 밀어내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급반등이 나온 데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하고 그래도 경기 부양책이 뭔가 좀 받쳐주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기대감하고의 어떤 공방이 좀 벌어지는 부분이라서 일중 변동성이 요즘 뭐 다우지수 뭐 3% 5% 빠지는 건 뭐 보통인데요. 또 올라가는 것도 그 정도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중 변동성이 지금은 그만큼이나 크다. 그게 오히려 지금의 어쩌면은 노멀한 상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허율 연구원과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단기로 시장을 전망해 봤다면 전문가님과는 이제 4월 곧 시작하니까 4월을 좀 놓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 달 동안에 3월 동안에 국내 이 유가증권 시장이 한 15% 정도 밀렸더라고요. 4월에 우리 증시는 좀 어떨까요? 4월도 좀 변동성이 있을 걸로 일단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 이제 오늘 종가랑 뭐 거의 비슷하게 내일도 아마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긴 아랫꼬리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죠. 2008년도 때 그때 보시면은 이 긴 아랫꼬리를 단 요런 이제 월봉이 나오면서 매도 피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 달에 아랫꼬리를 테스트를 하고 있죠. 저점 테스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올 만한 부분까지 왔다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경기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부진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또 실적 구간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또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아래로는 1,40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 저점 3월 달에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로는 뭐 1,800 부근이 지금 보니까 뭐 일봉상에서의 어떤 이제 그 저항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800 부근 그리고 아래로는 뭐 1,400 부근까지 이렇게 좀 렌즈를 좀 넓혀가지고 4월 달은 좀 여유 있게 좀 렌즈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은 크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살짝 더 열려있는 밴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의 핵심 이슈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한 달 동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제일 네. 중요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지금 유럽 쪽이 미국보다 더 먼저 출발을 해서 확산세가 더 피크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좀 피크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미국 쪽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셧다운 해제가 과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해제가 하나둘씩 나오는지 만약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살짝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죠. 특히나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매주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뭐 거의 쇼크 수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치로 지금 실업보험 청구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뭐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약화되는 게 이제 본격화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2분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려감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약화될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안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아마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에 지금 뭐 4월 7일로 지금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근데 요번에 잠정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요번에 잠정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1분기보다 2분기 전망이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을 걸로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하고 글로벌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이제 뭐 통화 수업 이제 개시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연준은 이제 이미 시작을 했고요. 국채 매입 뭐 회사채 매입 시작을 했고 또 미국도 정책적인 정책 자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나갔을 적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것들이 뭐 계속해가지고 뭐 주 단위로 좀 줄어 나간다든가 이런 단기적인 어떤 성과들이 보여지면은 시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도를 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도 단기 성과가 눈에 안 보이면은 오히려 조금 더 불안감을 키울 요소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량주, 박앤세일이다 싶어서 이쪽으로 슬슬 사모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분들은 사기만 하면 시세를 내니까 이쪽으로 또 자금 쏠림도 상당합니다.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코로나19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좀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시세 연속성을 계속해 가지고 좀 담보하기에는 상당히 좀 코로나19 테마 쪽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일단 테마주는 뭐 단기 트레이딩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트레이딩에 또 익숙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그쪽은 일단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성장성에 훼손이 없는 업종 쪽이 제일 좋겠죠. 뭐 첫 번째로 이제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쪽은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 장비주들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5G는 또 이제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투자의 핵심이고 중국 쪽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5G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연간으로 본다면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뭐 한 3년 이상 업황 성장이 있을 것이고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쪽에 투자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원래 이제 상반기 때 신작을 출시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살짝 좀 이연이 돼서 하반기 쪽으로 신작 출시 모멘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게임 쪽도 보셔야 되겠고요. 바이오 쪽에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동안에 코로나19 테마주 때문에 힘을 못 썼지만은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살짝 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신약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이 실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단지 업종 내에서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 전략으로 보시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잘 고르셔가지고 차별화될 걸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4월 한 달 동안의 전략 좀 총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낙폭과대 반등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700에서 1,800 사이가 뭐 박스권의 상단일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다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좋겠고요.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죠. 경제 지표 뉴스도 있고 또 코로나19 뉴스도 있고 하면서 일간 변동성이 계속해서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좋겠죠. 테마주 같은 경우에 뭐 잘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낸 게 있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기존 전망이 까만색인데요. 기존 전망치에 비해서 1, 2분기, 특히 2분기는 상당히 전망치를 많이 끌어내렸죠. 20% 이상 끌어내렸는데 보면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지금 위쪽으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2020년도 전체적으로는 살짝 좀 빠지지만 그래도 2분기가 굉장히 나쁜 이후에 3, 4분기 때는 오히려 급성장할 수 있다. 2분기에 비하면 굉장히 급등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이후에 경기 회복 가능성을 본다면은 지금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좋은 종목들 좀 저가 매집의 기회라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